60대 중반의 박민수는 서울역 대합실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내와의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한 탓이었다. 결혼 35년 차 세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고 이제는 아내와 단둘이 사는 평범한 퇴직자.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아직 1시간이나 남았네. 바로 그때였다. 누군가 그의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고개를 돌린 민수의 눈이 커졌다. 40년 전 대학 시절 캠퍼스에서 마주치던 그 미소였다. 민수 씨 맞죠? 정아 씨, 이게 정말 이정아. 그녀는 민수의 대학 동기였다. 문학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했던, 그러나 졸업 후 완전히 연락이 끊겼던 첫사랑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몇 년 만이에요. 40년 아니 그 이상이네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으며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다. 정아는 15년 전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다. 슬아의 딸 하나를 두었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민수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간략히 했다. 아내, 자녀들, 손주들까지. 행복하시겠어요. 정아의 말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다. 민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뭐라 답해야 할까? 불행하지 않다는 것과 행복하다는 것은 같은 말일까?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차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민수는 손목시계를 봤다. 아직 40분이 남았다. 아내에게 문자 한 통 보내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왜 손이 떨렸을까? 네, 좋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울역을 나섰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민수는 문득 가슴 한켠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지난 세월을 되짚었다. 대학 시절의 추억, 각자의 삶, 그리고 지금의 일상까지.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 어디야? 벌써 20분이나 늦었는데. 아내의 목소리였다. 민수는 화들짝 놀라 시계를 봤다. 약속 시간을 20분이나 넘긴 것이다. 미안해.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정아가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민수 씨 연락처 좀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헤어지기엔 아쉬워서. 민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명함을 건넸다. 퇴직 전 직장 명함이었다. 정아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번호를 적어주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잠든 아내를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메모지를 다시 들여다봤다. 정아의 번호.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한 줄. 다음에 또 만나요. 민수는 메모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글씨가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우스웠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이 감각. 이것이 설렘일까 아니면 단순한 향수일까? 민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일상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는 것을. 여보 오늘 약 드셨어요? 아내 서영이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머릿속엔 온통 며칠 전 만난 정아의 모습뿐이었다. 응, 먹었어. 건성으로 대답하며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정아에게서 어제 문자가 왔다. 잘 지내시죠? 그날은 정말 반가웠어요. 간단한 인사였지만 민수는 벌써 10번도 넘게 그 문자를 읽었다. 답장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틀째 고민 중이었다. 영희가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요즘 왜 그래요? 멍하니 있기만 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하긴.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뭐가 피곤해요? 노인정에라도 나가 보시든가.
영희의 잔소리가 시작됐다. 결혼 생활 35년. 처음엔 사랑했다. 분명히 사랑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부부 사이는 동거인으로 변했다. 대화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말들 뿐. 손을 잡은 지도, 눈을 마주 본 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알았어.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정화의 문자를 또 읽었다. 그리고 마침내 답장을 보냈다. 저도 반가웠습니다. 잘 지내시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우스웠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생생한 감각이었다. 답장은 금방 왔다. 다음 주 목요일에 시간 되세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가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민수는 망설였다. 이건 명백히 선을 넘는 일이었다. 우연히 만난 옛 친구와 커피 한잔 하는 것과 따로 약속을 잡고 만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쓰고 있었다. 좋습니다. 시간 말씀해 주세요. 전송. 민수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게 맞는 걸까? 틀린 걸까? 다음날 아침 영희는 어머니 댁에 다녀온다며 외출했다. 민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옛날 앨범을 꺼냈다. 대학 시절 사진들. 그 속에서 정화를 발견했다. 문학 동아리 MT에서 찍은 사진. 20대의 정화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민수가 서 있었다. 우린 왜 헤어졌더라? 기억을 더듬었다. 졸업을 앞두고 정화는 유학을 준비했다. 민수는 취업을 걱정하던 시기였다.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했고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그리고 민수는 선보기로 영희를 만났다. 평범한 가정주부가 될 사람, 부모님이 좋아했던 여자. 사랑했을까? 영희를. 민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익숙했고 안정적이었고 적당했다. 하지만 가슴 뛰는 사랑이었을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정화였다. 민수 씨 혹시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근처 지나다가 문득 연락드려요. 민수는 주변을 둘러봤다. 빈집, 혼자 먹을 저녁, 그리고 돌아올 아내.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송하고 나서 후회했다. 왜 거절했을까? 영희는 저녁 늦게야 돌아올 거였다. 충분히 만나고 올 수 있었다. 민수는 다시 문자를 썼다. 아니, 괜찮을 것 같네요. 어디서 뵐까요?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전송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다. 민수는 옷장을 열었다. 평소 입지 않던 깔끔한 셔츠를 꺼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었다. 60대 중반의 남자가 데이트를 준비하듯 꾸미고 있었다. 스스로도 우스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인사동 전통찻집. 민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골목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다. 손에는 땀이 났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이렇게 긴장하다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정화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오늘은 베이지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차림이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지만 너무 기다렸다고 말하기엔 부담스러웠다. 두 사람은 전통차를 주문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일상 이야기였다. 날씨, 건강, 자녀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깊어졌다. 솔직히 말하면 민수 씨를 다시 만나고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정화의 고백에 민수는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죠?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그 표현이었다. 20대의 설렘. 4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그 감정. 정화 씨, 저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뭐가요? 이렇게 따로 만나는 것.
전 유부남이고, 저도 알아요. 하지만 민수 씨, 우린 그냥 옛 친구로 만나는 거잖아요.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화의 말은 맞았다. 아직까진 선을 넘지 않았다. 그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뿐.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분과는 어떠세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나쁘진 않아요. 그냥 평범하죠. 35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행복한가? 행복의 정의가 무엇인가? 불행하지 않은 것이 행복인가? 잘 모르겠어요. 이 나이에 행복이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저도 남편과 사별하고 15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딸아이는 멀리 있고. 외롭진 않지만 행복하다고 할 수도 없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찻집 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민수 씨, 우리 다음 주 목요일에 박물관 가는 거 그대로 할까요? 네, 물론이죠. 민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이미 선택은 끝난 것이었다. 찻집을 나서며 정화가 말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이런 대화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두 사람은 인사동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비는 그쳤지만 길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반짝였다. 민수는 정화의 옆모습을 슬쩍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헤어지는 순간 정화가 민수의 손을 살짝 잡았다. 단 3초.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민수의 가슴을 뛰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혼란스러웠다. 죄책감과 설렘이 교차했다. 현관문을 열자 영희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요? 응, 그냥 산책 좀 했어. 또 거짓말이었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 6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 하지만 오늘만큼은 20대 청년처럼 가슴이 뛰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정화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옆방에서는 영희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다. 35년 동안 들어온 익숙한 소리. 하지만 오늘따라 그 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이 그림 보세요. 신윤복의 미인도예요. 정화가 그림 앞에서 설명했다. 민수는 그림보다 그녀의 옆모습을 더 오래 바라봤다. 박물관 전시를 함께 보러 온 지 벌써 2시간째.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옛날 우리도 이런 전시 함께 보러 다녔었죠. 그랬죠. 대학교 4학년 때 덕수궁 미술관에 갔었잖아요. 기억하세요. 그날 비가 왔었는데 네, 기억해요. 우산이 없어서 같이 뛰어다녔죠. 두 사람은 웃었다. 40년 전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전시를 다 보고 박물관 카페에 앉았다. 창 밖으로 용산가족공원이 보였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다. 민수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다. 하지만 정화의 눈빛은 진지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정화 씨를 만나면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랜만에 가슴이 뛰고 설레고 그런 감정을 느껴요. 그게 사랑일까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랑. 이 나이에 사랑을 논하다니.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이 감정이 무엇이든 분명 특별한 것이었다. 민수 씨, 저도 고백할게요. 저도 민수 씨를 만나면 행복해요. 15년 동안 혼자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에요. 이게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카페의 배경 음악만이 조용히 흘렀다.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 커피 머신의 소리,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았다. 정아 씨,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두 번째 전화가 왔고 이번엔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여보 어디야? 밖에 나와 있어. 왜? 큰애가 저녁 먹으러 오래. 빨리 들어와. 알았어.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들어가셔야 해요. 네, 아들이 온대요. 괜찮아요. 가족이 중요하죠. 정화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아쉬움을 민수는 느낄 수 있었다. 박물관을 나서며 정화가 말했다. 민수 씨, 우리 이번 주말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산책로가 있어요. 같이 걸으실래요? 주말은 가족들이 있어서. 그렇겠죠. 미안해요. 제가 너무 급했나 봐요. 아니에요. 제가 시간을 내볼게요. 연락드릴게요. 두 사람은 지하철역 앞에서 헤어졌다. 이번엔 악수를 나눴다. 하지만 손을 놓는 순간 둘 다 아쉬움을 느꼈다. 민수는 정아의 손을 조금 더 오래 잡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수는 생각했다. 이 관계를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정리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진 것 같았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 부부와 손주들이 와 있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오세요? 응, 그냥 산책 좀 했다.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나이 들수록 운동해야지. 거짓말은 점점 늘어갔다. 민수는 식탁에 앉아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다. 하지만 머릿속엔 온통 정아의 모습뿐이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와 함께한 오후.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민수는 손주를 안아주면서도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정아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이 사랑일까 아니면 도피일까? 진짜 오셨네요. 정아가 반갑게 맞이했다. 민수는 아내에게 동창 모임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나왔다. 점점 거짓말이 능숙해지는 자신이 낯설었다. 약속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남산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상하게 둘만의 세계에 있는 것 같았다. 단풍이 절정이었다. 빨강, 노랑, 주황색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가을의 끝자락. 민수와 정아의 관계처럼 아름답지만 더섭는 계절이었다. 민수 씨, 최근에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정아가 먼저 꺼냈다. 민수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저도요. 솔직히 혼란스러워요. 우린 선을 넘지 않았어요. 아직까진요. 그저 만나서 이야기하고 산책하고 전시를 보는 것뿐이죠. 하지만 마음은 이미 넘었다는 거죠. 민수가 정아의 말을 이었다. 둘 다 알고 있었다. 물리적으로는 선을 넘지 않았지만 감정적으로는 이미 불륜이었다. 거짓말을 하고 있고 가족을 속이고 있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15년 동안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웠어요. 딸은 멀리 있고 친구들과 만나도 늘 빈 공간이 있었죠. 그런데 민수 씨를 만나고 나서 그 빈 공간이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정아 씨, 하지만 저도 알아요. 민수 씨에겐 가족이 있다는 걸. 35년을 함께한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죠.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제대로 손을 잡았다. 정아는 놀라서 민수를 바라봤다. 미안해요. 제가 확실한 답을 드리지 못해서. 아니에요. 저야말로 민수 씨를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다. 민수 씨 부인분을 사랑하세요.
직설적인 질문이었다. 민수는 한참을 생각했다. 사랑. 결혼 초기엔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에요. 정이 들었고 익숙하고 함께한 세월이 있죠. 그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아 씨는 제게 두근거림을 주는 사람이에요. 만나기 전부터 설레고 만나면 행복하고 헤어지면 그리워지는 사람. 이게 사랑인지 단순한 설렘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아의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솔직히 답을 알 수 없었다. 가족을 버릴 수도 없고 정아를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다. 시간이 필요해요. 제게 시간을 주세요.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민수 씨,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거짓말은 하지 말아요. 부인분께도 저한테도.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에 충실하세요. 노력할게요. 두 사람은 해질 무렵까지 남산을 걸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다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다음에 또 연락할게요. 네, 기다릴게요. 헤어지는 순간 정화가 민수를 안았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민수의 가슴은 요동쳤다. 이 감정을 뭐라 설명해야 할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결심했다.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35년 동안 회피해온 이야기들을.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결심은 무너졌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동창 모임이 벌써 끝났어? 응. 일찍 끝났어. 또 거짓말이었다. 민수는 자신이 비겁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날 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 관계를 계속하면 결국 누군가는 다친다. 영희도 정아도 그리고 자신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봐요. 영희가 식탁 앞에 앉아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평소와 다른 단호한 목소리였다. 무슨 말이야? 다른 여자 만나고 있죠? 민수는 식은땀이 났다. 어떻게 알았을까? 무슨 소리야? 나이가 얼만데? 거짓말하지 마요. 당신 요즘 딴 사람 같아요. 휴대폰 붙잡고 웃고 있고 외출 잦아지고 옷차림도 신경 쓰고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슬퍼서였다. 영희 씨, 누구예요? 젊은 여자? 아니면 옛날 여자?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대답해봐요. 영희가 소리쳤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당신 나한테 뭐가 불만이었어요? 35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자식들 키우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야, 당신 잘못 없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럼 왜? 왜 이러는 거예요? 영희가 울기 시작했다. 민수는 처음으로 아내의 눈물을 제대로 봤다. 35년 동안 그녀가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당신도 외로웠을 거예요. 나도 알아요. 우리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거. 대화도 없고 스킨십도 없고 그냥 같이 사는 남남 같았죠. 영희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둘 사이의 문제를. 하지만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요? 우린 부부잖아요. 함께 늙어가기로 약속한 사람들이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말해봐요. 대학 동창이야. 우연히 다시 만났어.
사랑해요? 그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화를 사랑하는가? 확신할 수 없었다. 대답 못하는 거 보니 사랑하나 보네요. 영희가 비웃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친정에 다녀올게요. 며칠 혼자 생각 좀 해봐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영희 씨, 나가 있는 동안 결정해요. 가족을 선택할 건지, 그 여자를 선택할 건지. 더는 이렇게 못 살아요. 영희는 짐을 싸서 나갔다. 민수는 빈집에 혼자 남았다. 텅 빈 공간이 더 외롭게 느껴졌다. 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35년의 결혼 생활, 세 자녀, 손주들, 그리고 정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휴대폰을 꺼내 정화에게 전화했다. 민수 씨, 정화 씨, 아내가 알았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머리가 복잡해요. 민수 씨, 제가 당신을 힘들게 한 거네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민수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가족을 버리고?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화를 원하지만 35년 함께한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못 하시는 거죠. 알았어요. 저도 이해해요. 정화 씨, 괜찮아요. 저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다만 잠시나마 행복했어요. 그걸로 좋게요. 정화 씨 미안해요. 미안하단 말 하지 마요. 우린 서로 위로가 됐고 그걸로 충분해요. 부인분한테 잘하세요. 가족이 소중한 거예요. 전화가 끊겼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이렇게 혼란스러울 줄 몰랐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영희의 눈물, 정화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비겁함. 모든 것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다. 새벽녘 민수는 결심했다. 가족을 선택하기로. 35년의 세월 함께 키운 자녀들, 손주들의 웃음. 그것이 그의 삶이었다. 정화는 아름다운 추억이었지만 현실이 될 수 없었다. 민수는 영희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돌아와줘. 다시 시작하자. 답장은 없었다. 하지만 민수는 기다리기로 했다. 3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다. 기다릴 가치가 있었다. 만나줘서 고마워요. 민수가 먼저 말했다. 정화는 쓸쓸하게 웃었다. 마지막이니까요.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벤치에 앉았다. 늦가을의 바람이 차가웠다. 강물은 잔잔히 흐르고 멀리 다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부인분과는 어떻게 됐어요? 돌아왔어요. 제가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잘하셨어요. 정화의 목소리엔 아쉬움이 배어 있었다. 정화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단 말 그만해요. 우린 둘 다 외로웠고 서로 위로가 됐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요. 상처라기보다는 아쉬움이에요. 만약 우리가 40년 전에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만약 당신이 자유로운 몸이었다면 우리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민수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만약이란 의미 없는 가정이었다. 현실은 그들에게 다른 길을 준비해 두었다. 민수 씨, 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요. 저를 사랑했어요. 민수는 한참을 생각했다. 사랑했는가? 4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네,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그 사랑을 선택할 수 없어요. 제겐 책임이 있어요. 35년을 함께한 아내, 자식들, 손주들. 그들을 버릴 수 없어요. 알아요. 당연한 거예요. 정화가 민수의 손을 잡았다. 마지막으로. 민수 씨, 저희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연락도 하지 말고. 그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정화 씨. 저도 이제 정리할게요. 딸아이가 미국으로 오래.
거기서 새 삶을 시작하려고요. 민수 씨도 부인분과 행복하게 사세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꼭. 두 사람은 일어서서 마주봤다. 마지막으로 포옹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 민수는 정화의 온기를 느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다. 안녕히 가세요, 민수 씨. 당신도 안녕히. 정화가 먼저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점점 작아지는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안녕 정화 씨. 내 첫사랑. 민수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한강을 따라 걸으며 민수는 생각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설렘일까 책임일까 아니면 함께한 시간일까? 정화에게 느낀 것은 분명 사랑이었다. 하지만 영희와의 35년도 사랑이었다. 다른 종류의 사랑. 한쪽은 불꽃처럼 뜨거웠고 다른 한쪽은 온기처럼 따뜻했다. 민수는 온기를 선택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영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돌아왔어요. 응. 민수는 뒤에서 영희를 껴안았다. 영희는 놀랐다. 35년 만에 처음 하는 스킨십이었다. 왜 이래요? 고마워. 돌아와줘서. 그리고 미안해. 영희는 아무 말 없이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용서의 표시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서 있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35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휴대폰에서 정화의 번호를 삭제했다. 그리고 그녀와 찍은 단 한 장의 사진도 지웠다. 박물관에서 몰래 찍었던 뒷모습. 이제 정말 끝이었다. 미련도 후회도 남기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가슴 한켠에 작은 추억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늦가을에 만난 첫사랑의 기억. 여보, 커피 한 잔 할래요? 민수가 아내에게 물었다. 영희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당신이 커피를 타준다고? 그래요. 오늘은 내가 타드릴게요. 민수는 부엌으로 가서 정성스럽게 커피를 탔다. 아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설탕 반 스푼, 우유 조금. 그는 35년 동안 아내가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지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타준 적이 없었다. 여기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다. 영희 씨 미안했어요. 그동안. 또 그 얘기예요? 이제 그만해요. 아니 들어줘요. 35년 동안 당신한테 잘못했어요.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대화하려 노력하지 않고 그저 습관처럼 같이 살았어요. 영희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영희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진짜 부부로.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 정말 변했네요. 늦었지만 노력할게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같이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거면 돼요. 고마워요. 용서해줘서. 용서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당신과 함께 늙기로 한 제 선택.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설레지는 않았지만 편안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영희와의 결혼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 그 속에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발견했다. 잊고 살았던 추억들. 내가 찾던 건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잃어버린 추억이었을지도 몰라. 민수는 깨달았다. 정화와의 만남은 설레었지만 그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반면 영희와의 35년은 때로 지루했지만 그것이 진짜 삶이었다. 며칠 후 민수는 영희에게 제안했다. 우리 여행 갈까요? 제주도든 강원도든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정말요? 응,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봐요.
35년 동안 제대로 여행 한 번 못 갔잖아요. 좋아요, 제주도 가요. 신혼여행 때 갔던 그곳. 그래요, 추억도 되살릴 겸. 영희가 환하게 웃었다. 민수는 오랜만에 아내의 진짜 미소를 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사랑은 설렘만이 아니라는 것을. 제주도 여행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저 함께 걸었다. 대화도 많아졌다. 3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다. 서로의 꿈 후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여보, 우리 앞으로 뭐 하고 살까요? 글쎄 손주들 봐주고 가끔 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좋네요. 그렇게 살아요. 두 사람은 웃었다. 거창한 계획은 아니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민수와 영희의 관계는 확실히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인사를 나눴고 함께 산책을 다녔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그 변화들이 쌓여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화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미국에서 잘 살고 있을까? 그는 그녀의 행복을 빌었다. 그리고 감사했다. 그녀 덕분에 자신이 진짜 소중한 것을 깨달았으니까. 여보, 뭐 생각해요? 영희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게 감사해서. 갑자기 왜 이래요? 간지러워. 두 사람은 웃었다. 민수는 영희의 손을 잡았다. 사랑해요. 35년 만에 하는 고백이었다. 저도 사랑해요.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포옹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설레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깊고 진한 사랑이었다. 함께 늙어가는 것, 서로를 이해하는 것, 일상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다. 1년 후 민수와 영희는 부부 사진을 다시 찍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35년의 세월이 만든 주름도 백발도 아름다웠다.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었다. 정화는 가끔 민수의 생각에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라 믿었다. 그리고 그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가을날 민수와 영희는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다.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천천히 걸으며 두 사람은 행복을 느꼈다. 크고 화려한 행복은 아니었지만 소소하고 따뜻한 행복이었다. 여보,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늙어가요. 그래요. 마지막까지 함께. 그렇게 민수의 늦가을은 지나갔다. 그리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왔다. 인생의 사계절처럼 사랑에도 계절이 있다. 중요한 건 어떤 계절에서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다. 민수는 이제 알았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늦가을에 시작된 작은 일탈은 이렇게 끝났다. 그리고 민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더 나은 남편이 되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